안녕하세요, 제주모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팁이죠. 설계 단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곧 제주살이를 한 지가 4년차가 되면서 그동안 살면서 좋았던 점, 또 안타까웠던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설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계기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을 지으실 때 이제 뭐 설계 단계, 이제 그 외에 자잘한 팁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뭐 아예 모르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는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오늘 이 영상도 취합해야 될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안이 깨끗하지 못한 관계로 그래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곧바로 바로 뒤에 보이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설계입니다. 설계라고 하면 집 구조나 방 크기만을 이제 보통 고려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잘 지키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배선은 어디로 빠지고, 뭐 또 배수관 뭐 채소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설계사 분이랑 이제 상의를 하면은 설계사 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구 배치를 위한 공간, 왜냐하면은 각 집마다 집에서 가지고 있는 뭐 냉장고 크기, 뭐 식탁 크기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건축주분들이 다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잘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처럼 여기 뭐 TV를 여기 설치를 하시든지 벽걸이로 하시든 아니면 뭐 이제 TV 수납장 위에다 이제 올리실 건지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 외에 뭐 김치냉장고도 있을 거고, 하여튼 큰 가전 가구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위치를 또 이제 잡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축 사무실 가셔서 이제 설계사분이 이제 사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시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막상 집을 지어 놓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불만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분께서 좀 오랜 시간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 주방을 잘 살펴보시면 흔히 아파트 주방처럼 이제 냉장고를 두는 그런 칸막이가 없죠. 사실 칸막이가 없는 것일 뿐이고 냉장고를 이제 놔두기 위한 공간을 미리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 집 도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 해당 장소에 이제 냉장고를 두기 위해서 다용도실 크기와 그리고 다용도실 문 이제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싱크대나 서랍장 등 이런 이제 가구들을 맞춤 제작해서 이런 것도 이제 놔둘 거를 고려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수납 공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계실 텐데요. 아파트에서 수납장이라고 하면 이제 방 한켠에 이제 붙박이장, 그리고 이제 여기 싱크대가 대부분 전부일 겁니다. 방마다 붙박이장이 있는 곳도 사실 많지는 않죠. 이제 방 하나 정도만 이제 있곤 하는데, 주택에 산다면 이제 붙박이장을 비롯해서 이제 공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납장을 만들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이 굉장히 더러워서 구석구석 못 보여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다용도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일반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모든 수납장을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주방에 있는 여기 싱크대도 전부 다 수납장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애기들 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 방 한켠에 거의 천장까지 붙여서 이제 붙박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넓게 이제 만들어 놨고요. 저기 안쪽에는 뭐
각종 이제 안 쓰는 뭐 선풍기나 뭐 온풍기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깊게 만들어 놨어요. 더러워서 못 보여드리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아까 애들 방에 있던 이제 그 붙박이장이 2개가 붙어 있고요. 크기는 동일합니다. 크기는 완전히 동일하고 이제 이렇게 2개를 해놓고 추가로 이게 안방 화장실 쪽에도 양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전원주택에 사신다고 하면은 수납장을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창고도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다음은 집을 지으실 때 창과 문은 좀 큼지막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구옥들을 보다 보면 현관문이 저희 집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집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시원시원한 뷰를 원한다면 뭐 창과 문은 당연히 크게 이제 빠져야 되겠지만 뷰만이 아니라 환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큰 가구를 이제 넣고 빼기 위함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큰 중심지가 아닌 이상 아직도 이제 80% 이상은 이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가스 보일러도 사용하고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단열이 좋지 못한 주택들은 이제 겨울에만 기름값을 뭐 100만 원 단위로 이제 깨지고 이제 하는데요. 주택에서 기름값을 뭐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신다면 방의 온도 같은 경우는 기름으로 때우시고, 뭐 이제 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로 이중 방식을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수까지 기름으로 사용하시면 유지비가 굉장히 크게 나오실 거예요.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태양열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좀 어려워 가지고 저는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은 집 밖으로 나가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 이제 단열 부분이랑, 그리고 저기 천장에 보이시는 용마루입니다. 단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원주택 관련으로 참 많이도 말했던 부분인데요. 단열 이거 하나 때문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습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집 보수 공사를 새로 한다거나, 그리고 뭐 기름 보일러면 이제 기름값도 많이 들겠죠. 이제 그런 이유로 큰 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단열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용마루를 보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 집 지붕 끝 저기 용마루를 보시면 용마루 벤트의 크기가 일반 사이즈 크기입니다. 저희 집도 집을 실 때 업체에다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2번, 3번 쫓아다니면서 그냥 업체를 그냥 괴롭히면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용마루 부분입니다. 저 용마루를 굉장히 얇은 걸 쓰고 폭이 좁은 걸 쓰게 되면, 제주도는 지금 여기서 이 빗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비가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저 사이로 다 들어가겠죠. 물론 공사를 할 때는 저 용마루 안쪽에도 다 이제 시공을 해요. 뭐 꼼꼼하게 시공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기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집 안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얇게 해가지고 비가 샌다고 찾아가서 공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마루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좀 쓰시고, 저 벤트도 굉장히 좀 널찍한 거, 큰 거, 중요한 이제 큰 걸 쓰시고, 안쪽에도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틀어 막아서 좀 시공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집을 기준으로 몇 가지 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무수히 많은 부분을 체크를 이제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사항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첫 번째가 단열, 그리고 두 번째는 비 새는 거, 요거 2가지만 잘 지켜서 시공을 하셔도 좋은 집이 될 거라 저는 자신을 합니다. 현재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도 제주도에 좋은 땅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고요. 좋은 땅을 사게 되면 이제 집을 다시 지어서 이제 살 예정인데요. 그때가 되면 땅을 구매해서, 그리고 집이 완공되는 모든 모습을 안내 지침서 마냥 이제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집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주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